자, 오늘은 꽃의 구조와 하는 일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쁜 꽃 사진을 준비했어요. 함께 봅시다. 자, 여러 가지 꽃 사진을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너무 예쁘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도 이 중에서 있나요? 자, 오늘 이 예쁜 꽃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꽃들이 가지는 그런 겉모습,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꽃의 구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꽃의 구조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꽃잎, 두 번째, 꽃받침, 세 번째, 암술, 네 번째, 수술입니다. 자, 꽃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암술에는 씨방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는 꽃가루가 묻어 있어요. 자, 구체적인 것은 선생님이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꽃을 반으로 잘랐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꽃의 단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꽃은 이 부분 꽃잎, 그리고 꽃잎을 받치고 있는 여기 꽃받침, 그리고 암술과 수술인데 암술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이고요. 수술은 암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암술과 수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암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암술은 선생님이 가운데에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암술은 암술머리와 암술대 그리고 씨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의 가장 위쪽, 자, 이 부분을 암술머리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이것을 암술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랫부분, 이 부분이 바로 씨방입니다. 이 씨방 안에는 장차 씨가 될 밑씨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술머리 이 부분에는 나중에 꽃가루,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와서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데 꽃가루 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할 거고요. 다음으로 선생님과 수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암술머리 옆에 있어요. 수술은 꽃잎의 안쪽에 둥글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늘고 긴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술대. 그리고 수술대 위쪽에 있는 이 꽃밥입니다. 바로 꽃가루죠. 꽃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밥에는 꽃가루가 묻어져 있어서 나중에 꽃가루가 만들어지면 이 꽃밥이 성숙해서 꽃가루가 터져 나오고요. 이 꽃가루가 바로 여기 암술머리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 즉 꽃가루 과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꽃잎과 꽃받침을 살펴볼 건데요. 자, 꽃잎과 꽃받침은 이렇게 가운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암술과 수술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기능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암술과 수술을 둘러싸고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자, 그 중에서 꽃잎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로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꽃잎은 굉장히 예쁜 색을 띠고 있어요. 자, 바로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곤충을 유인하는 것은 바로 꽃가루 바지, 수분,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자, 꽃가루 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볼 거고요. 자, 그럼 꽃받침의 기능은 뭘까요? 꽃받침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 꽃잎을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사실 모든 꽃받침이 다 녹색인 건 아니에요. 자, 꽃받침은 이렇게 꽃이 자라기 전에는 꽃을 덮고 있다가 꽃이 피어나고 나면 이렇게 펴지면서 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꽃의 구조를 아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꽃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꽃의 기능은 바로 씨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꽃가루 바지입니다. 다른 말로 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꽃가루 바지라는 것은 수술에 있던 이 꽃밥에서 선생님이 꽃가루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꽃가루가 바로 여기 있는 암술머리로 옮겨지는 것을 바로 꽃가루 바지라고 합니다. 꽃가루 바지가 된 꽃가루는 나중에 길게 자라서 밑씨에 도달하게 되고요. 밑씨와 결합해서 나중에 씨로 성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꽃이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동물이나 곤충의 도움을 받기도 한답니다.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이나 곤충의 도움을 받아요. 자,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로 꽃이 동물이나 곤충의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아, 그러면 꽃이 예쁜 색깔을 띠고 있는 것도 바로 동물이나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꽃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죠. 이것은 냄새를 잘 맡는 곤충을 유인해서 이렇게 꽃가루 바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꽃의 역할을 마지막에 봤는데요. 바로 꽃은 이렇게 씨를 만들어서요. 바로 번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꽃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잘 알겠나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꽃밥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다양한 방법으로 암술머리에 옮겨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꽃가루 바지라고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수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땡땡은 씨를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번식을 담당하며 땡땡은 암술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답이 뭘까요? 네, 바로 첫 번째 빈칸에는요. 암술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네,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꽃의 구조 그리고 꽃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꼭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학급 홈페이지에 문제를 한 개씩 올려보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